방망이를 깎던 노인이라고 하는 경수필입니다. 경수필이 뭐죠? 경수필이라는 건 무겁지 않다, 가볍다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신변잡기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잡스러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거나 일반적으로 미셀러니라고 하죠. 네, 서사적 수필이라는 것은 서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물이 등장하고 시간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걸 우리가 서사적이라고 합니다. 인물이 있고 시간에 따른 사건이 진행될 때 우리가 서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재는 방망이를 깎던 노인을 통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인 정신에 대한 예찬인데 생각해보세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인 정신이 아니다. 장인 정신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아주 잘 해낼 때 우리가 장인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엄마 나 진짜 최선 다했거든? 장인 정신 아닌데 최선을 다했는데 1등이야. 그럼 장인 정신이야.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데 항아리 만들었는데 한 1,000만 원 할 정도 가치가 생겨. 그럼 장인 정신이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항아리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가지잖아. 이 선생님 장인 정신 안 된다고. 그렇지? 장인 정신의 의미에는 훌륭함이 내재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동대문 맞은편 길가에 앉아서 방망이를 깎아 파는 요인이 있었다. 자, 이제 실제 지명이 등장하고요. 수필은 사실에 기반한단 말이야. 그렇지? 사실에 기반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성이 강화됩니다. 방망이를 한번 사가지고 가려고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값을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았다. 좀 싸게 해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방망이 하나 가지고 애누리 하겠소? 비싸거든 다른 데가 쉬우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애누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깎아달라 라는 말도 있고요. 알았죠? 됐니? 이익을 많이 남기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니까 좀 깎아주세요 이런 거야. 그렇지? 여기서는 방망이 하나로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대단히 남기겠어 이 말이 아니니? 서리법이지. 대단히 많이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대단히 무뚝뚝한 노인이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글쓴이가 이 노인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드러나죠. 그죠? 굉장히 무뚝뚝한데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깎지도 못하고 잘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참 이게 이제 비슷한 소리를 이용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악이나 어떤 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잠자고 열심히 깎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저문으로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며 굼뜨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냥 늦잠이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글을 쓴 나의 생각은 뭐냐면 뭔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속도가 느린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생각은. 자,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큰 모양만 잡으면 되니까 빠르게 깎아낼 수 있지만, 그지? 갈수록 좋은 방망이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굼뜨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실제는 뭐야? 공을 들여 작업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깎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라는 표현은 사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지? 내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이다. 이제 다 됐으니 뭐야? 하나는 방망이 깎는 그 정도 깎았으면 되었다. 하나는 나 빨리 가야 돼. 그런 거죠. 차 시간이 바쁘니 빨리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다. 사실 차 시간이 빠듯해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이제 초조할 지경이다. 자, 갑갑하고 지루하고 이제는 초조하다. 그러니까 감정의 상태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죠.
부정적인 상태로. 떡깍지 아내도 좋으니 그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고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 재촉한다고 밥 되나? 나도 기가 막혀서 살 사람이 좋다는데 뭘 더 깎는단 말이오. 아 노인장 외고집이시구먼. 자식은 없다니까. 이렇게 해서 갈등이 드러나죠. 그죠? 너희는 퉁명스럽게 다른 데가 싸워. 난 안 팔겠어. 하고 내뱉는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니? 너같이 무례한 사람에게 방망이를 팔 수 없다. 맞니? 아닙니다. 그렇죠? 너같이 무례한 사람한테 방망이를 팔 수 없다가 아니라 대충 해서 물건을 팔 수는 없다라는 의미라는 걸 알아요. 네가 너무 무례해서 나 화나서 안 팔 거야. 이게 아니라 물건을 그렇게 대충 달라고 하면 난 절대 내가 만든 물건을 대충 만들어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할 수도 없고 기다리는 게 아깝잖아. 차 시간은 어차피 틀린 것도 같고 차 시간이 어차피 틀렸다는 거야. 잘못 알았다? 내가 알았던 차 시간이 틀렸다? 아니죠. 뭐야?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글렀다라는 뜻이.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깎아보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아 놓치면 되나. 자,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게 이 방망이 깎는 노인의 가치관이죠. 그렇죠? 가치관. 깎다가 놓치면 되나. 깎다가 놓친다. 이 말은 다 된 밥에 재 빠뜨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빠뜨린다는 콧물 빠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다 된 밥에 콧물 빠뜨렸다 이렇게 재 뿌린다. 좀 누그러지 마시다. 이번에는 깎던 것을 수채 무릎에 대고 대연스럽게 공방대에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은가? 나도 그만 지쳐버려. 구경거리는 원한다. 원래 뭔데? 소비자인데, 그지? 물건을 사는 사람인데 얼마 후에 노인은 또 깎기 시작한다. 저러다 방망이는 다 깎아 없어질 것만 같았다. 마장법이지. 설마 이쑤시개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정도로 깎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없어지진 않지. 또 얼마 후에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 됐다고 됩니다. 사실 다 되긴 아까부터 다 돼 있던 방망이다. 왜 아까부터 다 돼 있던 방망이라고 하는 거지? 아까 봤을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 아까 그 상태 그대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물론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것도 맞지만 이 말의 의미는 아까 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런 뜻이야. 또는 그 뒤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뜻이야. 그렇지? 차를 넣치고 다음 차로 와야 하는 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이게 이제 감정이고요. 그따위로 장신해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없다. 손님 본위가 아니고 지 본위다. 자, 여기서 본위라는 말을 요즘 안 쓰고 중심이란 말을 써. 손님 중심, 고객이 먼저인데 그게 아니고 지가 먼저네. 그래가지고 값만 되게 부른다. 되게가 뭐니? 비싸게, 몹시 비싸게. 상도 넣고 모르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노인이다. 생각할수록 화증이 났다. 화가 났다. 그렇지 요즘에. 그러다가 뒤로 돌아보니 거기는 테니어를 펴고 동대문의 지붕에 추녀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때 바라보고 서 있는 옆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노인다워 보였고 부드러운 눈매와 흰 수염에 내 마음이 약간 누그러졌다. 노인에 대한 멸시와 징후도 감쇄된 셈이었다. 줄어들다 라는 뜻이 알았지? 노인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어떤 풍모가 있었겠죠.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이쁘게 깎았다고 야단이다. 자, 반어법이니? 막 나한테 혼낸 거야? 이쁘게 깎았네 이러면서 막 혼낸 거야? 아니야, 알았지? 정말 좋다, 좋아하는 거야, 알았지? 야단이다라는 야단 법석이다, 이거 호들갑을 떨다 이런 뜻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 그러나 나는 전에 것이나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런데 아내의 설명을 들어보면 배가 너무 부른다는 게 뭐야? 방망이의 배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면 이런 뜻이야. 다듬다가 옷감을 치기를 잘하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며 배가 너무 안 부르면 다듬이살이 펴지질 않고 손에 해먹기가 쉽단다. 손에 해먹는다는 건 헐겁다. 그렇지? 봐봐. 옛날에는 있잖아. 이런 돌판이 있어. 약간 나무판으로 만들긴 하는데.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옷감을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옷감을. 응? 옷감을. 방망이로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때려. 그러면 옷감이 펴지는 거야. 이렇게. 우겨져 있던 부분. 그러니까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불을 구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방망이로 두들겨서 폈단 말이야. 근데 방망이가 너무 볼록해. 그럼 여기 집중타를 맞겠지. 집중타를 맞으면 이런 데 구멍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것을 여기에서 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지. 꼭 이렇게 알맞은 것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자, 여기서 오해가 해결된 거죠. 이 노인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굶뜬 것이 아니라, 알았지?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노인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라는 말이 뒤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건 지금 중약되어 있는데 뭐 약재만 해도 그렇다. 옛날에는 숙주형을 사보면 보통 것은 얼마, 윗질은 얼마 값으로 구별했고 그중 구포한 것은 3배 이상 비쌌다. 그중 구포란 9번 짜내고 그렇죠? 9번 말린 것이다. 눈으로 봐선 5번 쪘는지 10번 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단지 말을 믿고 사는 것이 다 그것이 신용이다. 지금은 그런 말조차도 없다. 어느 누가 남이 보지 않는데 9번씩 찔 사람도 없고 또 그걸 알고 3배씩 값을 주는 사람도 없다. 옛날 사람들은 흥정이고 생계는 생계지만 물건을 만드는 그 순간만큼은 오직 아름다운 물건을 만든다는 그것에만 열중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의 방식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스스로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순수하게 심혈을 기울여 공연 예술품을 만들어냈다. 이 방망이도 그런 심정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자, 그런 심정은 순수한 심정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겠다는 장인정신입니다. 나는 그 노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 그 딸배에서 무슨 장서를 해먹는다 하던 말은 그런 노인이 나 같은 청년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물건이 이렇게 탄생할 수 있다 하는 말로 바뀌었다. 예찬이죠. 그래서 자신을 뭐하고 있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더. 수필인데 경험했던 어떤 일을 마치 소설처럼 서사적으로 풀어서 썼죠?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해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